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오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원 분석과 총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총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생명과학원은 이제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유전, 유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전 부분이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생명과학원을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과학원에서 생명과학원의 등급 컷이 이제는 거의 고정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학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수능의 생명과학원의 특징은 비유전이 꽤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자료 해석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도 융합 형태로,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한 개념보다는 여러 개념을 합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나쁜 점인 것 같아요. 즉 자료 해석과 문해력을 요구한다라는 것들일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유전의 난이도가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유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 이 부분에서 그래프나 자료 제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들이 꽤 있었어요. 그건 좋은 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유전 문제도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막 여러 개가 나눠져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물론 어렵긴 합니다. 유전이 쉬워졌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 그쵸? 그 다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유추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유전이잖아요. 하지만 유전의 모든 문제가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유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번 수능의 포인트는 유전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이게 내년 2026학년도에도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조금은 교육부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전, 비유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유전의 점수나 문항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14문항이고요. 35점이에요. 작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35점 정도에서 비유전이 커트가 되면 한 3등급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비유전만 다 맞아도 3등급은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N수생들의 유입도 많고요. 그렇죠? 자료 해석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친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35점 정도면 4등급 선에서 커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비유전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금 출제 안됨이에요. 평상시에 기관계나 체온 조절, 그 다음 교감, 부교감 같은 말초신경계, 뭐 에너지 효율은 평상시에도 잘 안 나오긴 했지만요. 다양성, 요런 것들은 평상시에 비유전 수능, 학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문제들이 커트가 됐어요. 그럼 평상시에 나오던 개념 5개 정도가 커트가 됐으면 새로운 문제 5개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랑 다르게 자료 해석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우리 비유전 같은 경우에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근수축 문제와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신경 전도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는 뭐 근수축 문제는 좀 쉬워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풀 줄 아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쉽다고 느껴지는 거지 여전히 근수축의 난이도도 높긴 합니다. 자극의 전달은 이따 제가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저같이 이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본
그래서 표를 보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시작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한테는 쉬워졌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비유전에서 이 두 개의 부분도 유전만큼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습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5점도 안정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적 이해가 많고요. 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 뻔한 얘기입니다.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그거를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전이겠죠. 유전 부분은 6문항 15점입니다. 20문항 중에서 6문항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따지면 이 세포주기 기본 한 문항은 그냥 기초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문항 13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문항 정도를 1년 동안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겁먹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나오던 거 나와요. 이 감수 분열에서의 염색 분체와 DNA량이라든지 핵산과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대립, 가계도, 비분리. 이것도 이제 고정 형태죠.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지 제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알 수 있진 않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내신 수준 정도에서 문제도 수능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유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DNA 상대량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가장 킬러라고, 보통 킬러라고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3가지 형태의 부분에서 같은 내용, 물론 보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결국 포메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공부를,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인자 연관, 그리고 비분리와 구조 이상 혼합 같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 생명과학원은 평상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춰진 걸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완성에서 2문제 정도가 같은 보기, 그러니까 같은 자료 제시문의 그래프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항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문항을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번 문항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생명과학의 특성으로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생명과학의 특성만 나올 텐데 이렇게 니은 과정에서 물질대사라고 하거나 적응과 진화라고 하거나 이렇게 생명현상의 특성만 나오는 편이거든요. 요 내용과 관련돼서 뒷부분에 있는 생태계하고도 융합이 좀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문항도 보시면 이 혈중 지질 농도라고 해서 이거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뭐 요 그래프도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작년 수능에도 혈중 지질 농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의 문항들은 아마도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는 꼭 이 대사증후군 아니면 물질대사 관련된 문항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신경이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과 관련돼서 그림을 보여주고 문제를 내는 거였다면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이렇게 말초신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융합해서 문제를 내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고요. 요 생명과학의 탐구에서도요, 보통은 우리가 평상시에 연역적 탐구에서 대조 실험 같은 문제들만 주로 많이 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게 생각보다 애매하더라고요. A에는 차단하지 않았다. B에는 세의 접근만 차단하였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누구만 왔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세의 접근을 차단했다는 건 세는 못 오고 박쥐는 왔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또
곤충의 개체수를 이렇게 A, B, C를 따로 주면서 당황한 친구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 읽는데 시간이 걸렸죠. 여기 또 생태계가 융합이 되면서 환경저항적 개념에 대해서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문제도 생각보다 또 어렵다고 느꼈을 거고요. 뭐 이 항이뇨르몬 그래프는 워낙 많이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건 결국에는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는 TSH, TRH, 티록신 같은 체온 조절 호르몬과 관련돼서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그래프 해석 같은 것도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요 순이제와 텃세라고 얘기하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최근 수능에는 많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에다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융합이 되는 비유전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데 솔직히 따지면 이 7번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꼭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고 그 다음에 HIV, 우리가 에이즈라고 흔히 얘기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HIV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와 감염된 사람에서의 HIV 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먼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보시면 이거를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핵은 세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생제가 사용되고요. HIV는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고요. B가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여기 B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구간에서 B가 어느 구간에서 높은지가 바로바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니네는 어차피 수능에서는 과탐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골라야 되는 거니까 문항을 읽으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려고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뭘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게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전 포인트가 또 하나 이런 거예요. 9번 문항에서 방어작용 같은 경우도요. 평상시에는 방어작용에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보조티 림프구, 형질세포, 기억세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면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많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생쥐들, 근데 특징적으로 뭐가 없는 생쥐들에게 내가 이렇게 조건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나타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도 딱 보시면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공부하지 말고 방어작용에서. 이 10번 그래프도 쉽지 않았고요.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 문제가 워낙 평상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덤벼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과연 이 둘 중 안에 무엇이냐라는 걸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게 딱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던 그래프였거든요. 이게 신경 전도죠. 자극의 전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조건 제시도 많아요. 이걸 해설 강의를 찍을 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겁을 좀 덜컥 먹었을 수 있죠. 거기다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빈칸을 처리해 놓고 또 이 빈칸 중에서 세 곳에만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 세 개의 뉴런의 속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도 달라요. A와 B는 P, C는 Q.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전달 속도가 전달 속도란다.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인지 시냅스가 뭐가 있는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경전도 문제를 풀 때는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 근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60도 어느 위치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풀던 여러 가지의 자료 제시문에 대해서 비해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수축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기출문제로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근수축은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변화량을 가지고 푸는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A대가 또 얼마인지 그리고 요 멘트가 어떤 건지는 기존 수능에서도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빨리빨리 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이 비유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밀도, 빈도, 피도, 군집조사, 방연구법에 대해서도요 천이와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비유전이 전체적으로 여러 융합 과정을 거치는 문항이 나왔다. 고요. 맨 마지막 20번이 질소순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질소순환은 여태까지 수능에서 잘 출제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맨 마지막까지 당황하게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유전 문제는 뭐 기초적인 세포주기 문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어렵고 길긴 합니다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상대량과 관련돼서 다음 문제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HRT, DNA와 관련돼서 그쵸? 여기도 DNA 상대량과 관련돼서 비분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염색체를 줬지만 DNA 상대량과 관련돼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요 문제도 수능 완성에 있는 요 보기가 있었고요. 그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수능 완성에, 수능 특강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특히 또 요 그림도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에 고스란히 같이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 나와 있고요. 유전이 일정한 흐름으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총평과 학습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유전 문제는 획일성을 가져갈 걸로 보여진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부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형태의 문제를 고정시켜 놓고 뭐 다인자의 연관이나 아니면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물론 섞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을 내년에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차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DNA 상대량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감수분열, 가계도, 그 다음 비분리까지 한번 쫙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하는 그 다음 OX가 있는 걸 가지고 감수분열, 그 다음에 가계도, 비분리 이렇게 쫙 연관성 있게 공부하는 방식을 좀 가져가신다면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유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유전 난이도가 증가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도 새로운 거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대폭적으로 융합시키면서 비유전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질소순환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좀 매번 나오는 형태의 문제, 매번 나오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들도 중간중간에 섞어내면서 개념 공부에 대해서도 뻔한 얘기겠지만 이제는 조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문제집들에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들을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연습들을 하시는 것이 생명과학원에서의 학습 방향이라고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관여도 생명과학원과는 좀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문항이 이렇게 바뀌든 뭐라든 간에 쉬워졌든 어려웠든 간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각 등급의 점수는 고정되는 것 같아요. 표준 점수까지. 뭐 N수생의 인원수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부담감이 많아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N수생이라고 해도 국어, 영어, 수학에서의 경쟁력과 과탐에서의 경쟁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이든 마찬가지예요. 너무 겁먹어서 사탐으로 변경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참 어려웠거든요, 올해. 근데 나온 걸 보면 조금 유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줄여주되 비유전과 관련돼서는 융합 형태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로 변경된 걸로 보여지고요.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빨리 풀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풀면서 내가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보시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같은 형태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생명과학원의 학습 방향으로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